네, 한 번쯤 부자컨닝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마음이 가는 대로 계속 좀 흘러가 볼까요? 예. 가까운 동료가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옆집이 부동산 갭 투자로 돈을 좀 벌었다고 합니다. 통창이 시골에 땅을 샀었는데 온갖 이슈로 10배 올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당장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시골 땅 사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주식 투자가 위험한 걸 알고는 있지만 왠지 친숙해지는 단계를 거칩니다. 네, 그런 단계를 밟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요. 부동산 투자에 빚이 많고 자기 자본이 적으면 위험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갭 투자가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절대 개발 불가한 문전옥답 시골 땅 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뭐 개인도 기업도 남이에서 벌었다, 남이에서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죠, 봤죠, 뭐 이렇게 듣고 보다 보면 뭔가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인가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뭐 운 좋아서 잘 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나신 일이 있어요. 이분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시골에 안성인데 시골의 땅들을 다 전 재산을 정리해서 비트코인에 몰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승승장구할 때 얼마 전에 정리를 해서 완전 대박이 났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투자해야 할까요? 비트코인 이거 뭔가 정리가 좀 되어서 될 필요가 있어 보이죠. 네. 지금 들어가도 될까? 그러시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운 좋아서 잘 되는 분들도 없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개인이 그 투자에 실패하는 거, 실패했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 내가 생각한 방향과 달랐다. 결과가 달랐다. 뭐 이럴 때 좀 실패라고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개인이 실패를 하는 것은요. 대체로 좀 성향적인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알아야 할 것들은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해석해야 하는데 사건을 뭔가 관계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감정으로 이렇게 판단하시고 결정을 내리죠. 투자를 하려고 이제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조건을 좀 조정하려고 협상을 시도해 옵니다. 그러면 그 협상에 난 응하기 어렵다, 응할 수 있다, 없다로 답하면 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뭐 잔금 날짜를 좀 조정하자, 중도금을 2번 하자, 뭐, 이렇게 어떻게 투자 계약 조건, 어떤 계약 조건을 합의했던 걸 약간만 좀 사정이 변경됐으니 변경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서로 좀 편의를 봐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용납을 못하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나를 뭘로 보고, 제가 나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걸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관리하는 이제 부동산 자산 중에요. 리모델링을 앞둔 아파트가 있어요. 꽤 괜찮은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관리해온 기간이 약 7년? 네. 7년 됐는데 전세 세입자가 한 번 있었고요. 월세 세입자 한 번, 임차인을 2번 만났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2년을 살고 월세 세입자가 5년을 산 거예요.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어서 월세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 월세는 임차인의 신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지나치게 낮게
들면, 네네, 보증금을 전액 상계하고 월세를, 예, 못 받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액 상계하고도 또 나머지 월세를 또 못 받고, 뭐 소송비를 들이고 이사비까지 주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도 월세 살다가 계약기간 만료되면 무조건 월세 올려라. 안 그러면 너 나가라. 뭐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임대인 리스크도 있지만 제가 임대인의 물건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 리스크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아무튼 이 임대인은요. 임차인이 바뀔 때 이전 임차인, 나가려고 하는 임차인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재계약을 할 것 같이 하더니 나갔다고 전세 임차인에 대해서 자꾸 기분 나쁘다고 저에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결정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의 사정을 제가 이러이러하여 나가야 한다고 한다. 얘기를 했더니 뭐 임차인이야 자기 돈 내고 전세금 내고 잘 살다가 뭐 사정이 안 돼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뭐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기분이 나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을 조금 올리려고 했다가 아니면 올릴 임대료를 좀 약간 반전세처럼 그렇게 받으려고 했다가 수용하지 않으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월세 임차인이 오래 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약간 집수리를 했어요. 일부. 근데 집수리 했으니까 월세를 올려야 된다 그러는 거죠. 이제 리모델링을 정말 이제 긴박하게 앞두고 있어서 이주해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새 임차인 구하기도 힘들고 현재 조건이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현재 임차인을 유지하고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임대료를 인상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할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마치 임차인 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좀 기분 나빠하시고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높이면 임대료 적은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게 그 사람 사정인데 어떻게 내가 5년 동안 안 올렸는데, 한 번도 안 올렸는데, 단돈 10원도 안 올리고, 그러는 거냐. 기분 나쁘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기분이 나쁠 일은 아니죠, 객관적으로는. 근데 이상하게, 네, 기분이 나쁘다고 하시면서 스토리를 꼬아서 생각하시고, 스토리를 꼬아서 해석하시며, 저에게 자꾸 어필하시는데, 참, 이런 경우 난감하죠. 이분은 이미 투자를 했고, 이제 투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어떤 성향적인 이런 면들 때문에 아마 임차인과 직접 부딪히면 되게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투자에 깐깐한 분석이나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계약 당시에 물건 상황이나 투자 물건에 대한 자세히 좀 뭔가 자세히 물어보는 걸 저 상대에게 내가 너무 깐깐하게 보이겠다. 이렇게 깐깐하게 확인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깐깐하게 확인해야 되죠.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내가 이해 못했으면 다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상대가 설명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할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건가?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분위기에 휘말려서 계약을 해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는 내 생각에 그게 그렇게 생각한 게 그게 아니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설명할 거 설명했는데 내가 오해했는데 실수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받아들였으니 네, 잘못 판단했으니 부끄러워서 속으로만 끙끙 앓게 됩니다. 부끄러운 투자를 했으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처분하고 맘 편히 지내려고 아무튼 빠른 결정을 하시려고 합니다.
사실 투자 이익이 크진 않지만 일단 어떤 물건에 부동산 물건에는 예, 투자를 했다면 그게 특별히 너무 독특한 물건이 아니라면 도심에 있는 그럭저럭 괜찮은 물건이라면 네, 투자 이익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참지를 못합니다. 그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급하게 한 선택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사고 구조인 거거든요.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만 네, 잘 안다. 그 한 가지만 잘 안다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뭔가 한 가지밖에 모른다. 이거는 기능이겠죠. 뭔가 한 가지만 안다. 이건 기능인 것 같아요. 예, 투자는 기능이 아니라 좀 기술이거든요. 구조를 잘 알아야 하고요. 혼자서 할 수 없다면 뭔가 도움받을 사람을 구해야 하고, 예,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도움받을 사람을 잘 선택을 해야겠죠. 기업 활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활동하는 분들도요, 가불관계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매우 사고를 수직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리가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서 예, 자존심의 등락이, 이 업다운이 매우 심하게 되고요. 또 자존심 상해서 못해 먹겠네, 뭐 이렇게 돼서 좀 일을 뒤집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자존감 높은 분들은요. 파트너십으로 생각을 해서 예, 수평적으로 사고하고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기꺼이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으면 왜 높고 낮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관계를 파트너십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네, give and take, 서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투자가 일그러지는 이유는, 네, 우리 투자가 일그러지는 이유는 나의 마음에 일그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부족한 그 부분이 자꾸 집중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 묵묵히 감당을 하고, 그리고 물 흘러가는 대로 잠깐 쉬었다 가는 거, 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 네, 이것도 되게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서둘러, 빨리빨리, 투자는 빠른 결정, 빠른 선택, 네, 그런 빠른 결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는 속도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성공이 속도와 비례하지 않고, 네, 투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여유와 비례하는 것 같아요. 네, 잘못된 투자를 했지만 그래도 감당하고 묵묵히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거고요. 네, 왜곡되게 잘못된 확신을 계속 갖고 있어서 더 있으면 손해인 경우도 늘 네, 있을 수 있지만, 네, 간혹, 늘이 아니고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일그러지지 않았다면, 네, 우리의 마음이 나의 자존감이 높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또 아주 기본적인 인품의 토양에 의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고 또 상식적인 선에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런다면 우리의 투자는 큰 성공은 아니지만 절대로 실패한 투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어떤 분이 들으시고, 야, 방송 무지하게 잔잔하다. 야, 임팩트 없어서, 야, 그 방송 어떻게 할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팩트는 없지만, 네, 우리 진심이 있는 방송, 네, 정성을 다하는, 한 번쯤이, 네, 계속, 우리의 스타일을 또,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호흡을 맞춰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당분간 제가 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번쯤 부자 컨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